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주쌤의 체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2주차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자, 오늘은 저번 주 3차 시에 때 봤던 스포츠 인성 관련 영상 보셨죠?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스포츠 인성,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사진처럼 같은 팀이 아닌 나의 경쟁자인 선수가 달리다가 넘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스포츠 인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스포츠맨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선수는 스포츠맨십이 뛰어난 선수야. 아, 저 선수는 스포츠맨십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스포츠맨십이란 한 문장으로 스포츠맨이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정신 자세입니다. 여기서 스포츠맨이란 꼭 운동선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는 뭐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스포츠를 즐기는 한 여러분도 스포츠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정신 자세를 스포츠맨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맨십을 가진 선수는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때문에 항상 상대편을 향해서 예의를 지키고 당연히 승패를 떠나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지닙니다. 빨간색 글씨를 잘 보고 스포츠맨십이 어떤 개념을 지녔고 우리가 스포츠를 즐길 때 이 스포츠맨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사진 기억나시죠? 우리 전 시간에 봤던 영상 속에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영상 속에서 어떻게 일어난 일이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고 나라면 어땠을지 고민해 봐요. 자, 그럼 페어플레이란 무엇일까요? 이 페어플레이가 스포츠맨십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혼동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지만 크게 보면 이 페어플레이는 스포츠맨십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페어플레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경기에서 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히 경기 규칙에 따른 공정한 경기 태도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쉽게 풀어서 페어플레이란 경기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즉 쉽게 우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정당당히가 이 페어플레이를 가장 잘 대표하는 설명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밑에 줄에도 나와 있네요. 페어플레이란 노란 글씨 정정당당한 승부 그리고 정당한 대결로 순화, 즉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운동 경기에서 멋진 묘기를 이루는 말이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위에서 우리 경기 규칙, 공정한 경기, 운동 경기, 경기에서 계속 이 경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 경기의 정의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노란색 글씨로 시합은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헌신, 희생, 격렬함 등과 정신으로 특징 지워지는 경쟁적인 활동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경쟁적인 활동, 그리고 앞에서 승리를 목적의 밑줄을 그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경기란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적인 활동입니다. 이 스포츠란 경쟁이 들어가야 반드시 스포츠라는 개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어플레이는 경쟁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빨간 글씨 이제 두 단락을 볼게요. 이 페어플레이를 하려면 먼저 주심의 결정에 반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심도 공정한 판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심판의 판정도 경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주심의 결정에 반론은 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상대 또는 관중을 그렇게 하도록 선동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그렇게라는 거는 부정한 어떤 행위나 행동, 분위기 등을 만들지 않도록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훌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막 스포츠 빅매치 같은 거 보면은 서로 관중들끼리 뭐 집단 싸움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팀이 져서 화가 났기 때문에 상대팀 관중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페어플레이적인 행동이죠. 그러면 심판 같은 경우는 어떤 페어플레이 하지 못한 행동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편파 판정, 그리고 고의적인 오심 등이 심판이 굉장히 페어플레이 하지 못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어플레이는 승리를 했을 때의 겸손함과 패배를 했을 때 예의 바른 태도, 즉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겠죠. 그리고 따뜻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창조하는 관대함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고 오만하고 상대를 깔보는 게 아니고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패배했더라도 상대팀을 비방을 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의를 갖추고 항상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이 페어플레이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선수는 물론 지도자, 심판, 관중까지도 이 페어플레이를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앞에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한 개념을 보고 영상도 시청을 했는데 이게 과연 왜 필요할지,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스포츠맨십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스포츠맨십이 스포츠맨이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만큼 뉴스나 기사나 이야기 등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 사례들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이 겪은 스포츠맨십의 사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 또는 상대팀을 도와주거나 이 스포츠맨십을 발휘한 사례, 또는 내가 상대팀이나 친구에게 받은 스포츠맨십의 사례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쌤이 가상의 사례를 한번 드렸어요. 자, 같이 볼게요. 내가 만약 2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1등으로 달리는 경쟁자인 친구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어요. 이때 만약 나라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2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1등을 하면 만약 내가 학교 대표로 또는 서울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대요. 2등은 나가지 못하고, 그런데 1등을 달리는 친구가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지 이 친구를 도와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포츠맨으로서 당연히 승리하고 1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해요. 하지만 네가 친구를 도와주지 않아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 라고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맞게 한번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사례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경기 중 중요한 득점 상황에서 심판이 상대팀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우리 팀이 패배를 했어요.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심판 또는 주변 환경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상황도 물론 득점을 해서 이긴다면 우리가 대표로 어디에 나가야 한다. 약간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로 답은 없어요.
자, 오늘 스포츠맨십, 스포츠 인성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했던 하계올림픽의 역사 정리를 할 거예요. 총 두 파트로 나눠서 1, 2 이렇게 반반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 쌤한테 받았던 학습지 있죠? 앞뒤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같이 풀어보고 다시 설명 듣고 부족한 거 쌤이 사진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